상자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춤을 추듯 움직인다. 72살의 송현순 할머니. 할머니는 매일 상자를 모으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다른 사람은 박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큰 놈만 대강대강 가져가거든. 그냥 청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상자를 묶고 옮기고 나르는 할머니의 인생길. 과연 그 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아침 6시. 손수레 소리가 조용하던 새벽길을 깨운다. 72의 송현순 할머니.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길 위에 섰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가게 앞에 나와 있는 상자를 줍는 일. 이제 늙어갖고 이런 이렇게 씻는 것도 없네 여기하고. 가지런히 상자를 모으기 위한 작업. 많이 나올 때는 막 여기서도 그냥 한 다발 두 다발 묶고. 요즘에 늦게 돌아가는 거. 새벽부터 일을 서두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늦게 있나면은 이거 뜨겁기도 하고 그 쓰레기차가 가져간다는 게 내버려 가져가고 놈들이 가져가고 본 것은 뗀다고 가져가고 쓴다고 가져가고. 찌개기는 어디다 집어넣으려. 할머니에겐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한 상자들. 그런 상자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걸 볼 때면 괜히 속이 상한다. 이제는 정가른 사람 뭐든 사람 없이 다 털털이야. 다 이렇게 도와줘. 제가 변호 공대로 다 분리하라고 안 해. 일을 시작하면서 잔소리가 제법 늘었다. 상자가 얼추 모이면 곧바로 묶는 작업에 돌입한다. 상자와 씨름하다 보면 힘에 부치기 일쑤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이 박스 하나가 몇 푼 돼야 그지만 아까운 게 최다 이거. 재활용하면은 국가적으로 이모 나도 모이면 좋고. 근데 아까워서 다 모여요. 여기. 내 손바닥이 빗자루요. 상자를 모으다가도 눈앞에 쓰레기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송현순 할머니. 이번엔 길가에 버려진 봉투가 발견됐다. 재빨리 치워버리는 할머니. 다 채워줘. 그렇게 성격이 그래. 그게 바빠. 이게 다 놈들이 좋다고지. 아줌에 응. 이런 것만 줍고 어. 그 쓰레기는 청소하지 마. 왜 아, 그래요? 뭐 젊은 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성질이 쓰레기까지 그래요. 청소를 다 해주는 수가 어디가 있어. 아 그게 이제 보다 못한 동네 사람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줍고 그래도 쓰레기는 어떻게 그 내가 박스만 갖고 가요? 쓰레기는 청소 하시지 마. 그런 게 이거 쓰레기 때문에 시간 걸린다. 늘 듣는 말이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도와줘? 내친 김에 할머니 일까지 돕고 나선 동네 주민. 정겨운 그럼 저 풍경이다. 손. 어딘가는 내가 그냥 한 다발로 먹거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또다시 쓰레기 앞에 멈춰선 할머니. 주위에 막 담배꽁 치면 뭐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거 쓰레기 두고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줍고 다녀요. 줍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뭐 남의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모아서 어쩔 때는 집으로 가지고 가고. 이번엔 무슨 일인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하는 할머니. 이거 재활용한 게. 이거 재활용한 게 아까운 게. 이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차 들잖아. 대본 한 차 들어간디. 꼼꼼한 할머니. 할머니가 상자를 모으기 시작한 건 10년 전. 사람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할머니에겐 다른 뜻이 있었다. 우리 양로당에도 선풍기를 작년에 2개나 사다 줬어. 또 방범대 그런 데도 뭐 한다면 막 돈 10만 원씩 드리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너무 훌륭한 양반이란 게. 남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
상자를 팔아 돈이 한 푼 두 푼 모이면 전부 이웃에 내놓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허리가 불편해지기도 했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즐거워. 내가 조금 힘들어서 좀 도와준다는 것이 참 즐거워. 수레가 한가득 차면 그제서야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거리에서 집으로, 집에서 거리로 오가는 행군이 계속된다. 집에 들어서면 수북하게 쌓인 상자가 할머니를 반긴다. 모아온 상자들을 내려놓는 할머니.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수북하게 쌓인 상자를 보면 그간의 피로도 눈 녹듯 녹아버린다. 그 시각 이윤구 할아버지가 밭을 찾았다. 할머니가 상자 줍는 일을 시작하면서 밭일은 모두 할아버지의 차지가 됐다. 밭일을 도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심는 일. 요즘은 한창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밭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던 할아버지. 빗보증을 서는 바람에 논 300마지기를 모두 잃고 겨우 남은 작은 텃밭을 볼 때마다 속이 상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다. 상자를 모으는 것도 모두 자신 탓인 것 같아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지금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상자 정리를 마친 할머니가 늦은 아침을 준비한다. 새벽부터 서둘러 일을 시작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후 식사 시간을 제때 챙기지 못하는 때가 많다. 집안일보다 상자 모으는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 종종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덕분에 남편과 자식들에게 원망 아닌 원망도 들어야 했다. 반대고 창피해서 못 산다고 그냥 영감님도 그러고 우리 아들도 그러고 쌀이나 없으면 배고픈 게 온다고 하지. 야 이놈아 쌀 있으면 배고파서 허거냐 안 오지. 딴 데 가서 일이야 돈이 더 나오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IMF 돌아와서 아까 막 금 모이고 난리 났었지 그냥 정부에서. 그때 겪고는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다 인자. 할머니의 집 마당엔 두 채의 집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할머니가 주로 생활하는 옛날 집과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새 집. 할아버지 식사라도 한번 챙기려면 음식을 갖다 놔야 하는데 두 집으로 가며 살림을 하다 보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서 반찬도 못 찾겠어. 다 있는데 쪼림도 있는데 못 찾겠네. 얘가 힘이 든단 게 이렇게 엎어져서 한 게 서서 이 허리가 아파. 저는 앉아서 하잖아. 그게 편해. 그러면 허리가 안 아파. 가지런한 솜씨를 가진 할머니. 아침에 밥국 가서 어쩐 얘기는 해놨어. 할아버지 식사만큼은 늘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할머니의 부엌이 있는 옛날 집으로 급하게 발길을 옮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먼저 좋은 놈들이야요. 술 자실 때는 미워도 좋은 놈만들이야요. 할아버지에게 옥수수를 드릴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할머니. 됐시오? 옥수수 쪘어. 얘기만 해요 큰 게. 젊은 시절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할아버지. 3년 전 후두암 수술로 좋아하는 것도 즐길 수 없게 됐다. 그런 할아버지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건 옥수수와 텔레비전. 오셨어? 폐지를 가져가기 위해 짐차가 도착했다. 어떻게 열심히 살까 내가 여기를 불러.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었던 폐지가 가볍게 들려나간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상자를 모아뒀던 터라 한 번씩 짐차가 도착할 때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든다. 통화 좀 돼서 그래. 내일 와요? 내려오란 게. 내가
시간 없다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래요. 이렇게 올게요. 그 사람들이 오면 깡통으로 채고 남으면은 한 2달 돼야 한 차 돼. 서너 달 돼야 돼, 내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돈도 아니란 게 이게 노는이 시작을 했은 게 별 수 없이 하지. 옛날에는 그래 있어. 그 짐차 4톤차는 5톤차로 가져가면 그럼도 그냥 10만 원 막 7, 8만 원 그렇게 줬거든. 근데 이거 겁내 가져가고 그냥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주지 않아. 모든 일이 끝난 후 할머니는 그제야 아침밥을 챙긴다. 그런데 할머니의 아침은 밥이 아닌 커피. 그것도 냄비 한가득이다. 정말 특이한 식성을 가진 할머니. 언제 그냥 주전자에다 어디 커피 세트 끼리기도 그냥 그런 게 여기다 해갖고 떠먹으면 나는 또 이제 그 마린 우유 있거든. 언제 그놈 끓이고 저놈 끓일 수가 없은 게 팔팔 끓여. 뜨거운 물 끓여갖고 그냥 타먹잖아. 이러고 다니니까 피곤해. 이건 마시면은 덜 피곤해요. 어떤 날은 아주 기운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아, 카페를 안 마셨구나. 내가 그러죠. 다 끓은 커피에 우유가루를 타면 할머니의 아침 식사 준비는 모두 끝난다. 언제 우유 타 먹고 또 그것이 또 커피 타 먹고 한 티 다 입어야지. 남자 사람은 다 특이해요. 멋이고 특이해요. 커피를 그렇게 드시니까 맛있으세요? 맛있어. 할머니표 커피만 있으면 사내 진미도 필요 없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갑자기 보자기를 몸에 둘렀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다. 사실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손수 머리카락을 잘라왔다. 내비둬. 날씨가 더운 게 어째서 금년에는 더 못 이겼어. 작년까지도 이렇게 짧게는 안 깎았어. 근데 더워서 보기 싫건 말건 그냥 나만 씌워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깎아. 더워서. 미용실에서 안 깎으시고요? 응. 왜요? 응. 이것도 내가 가면 사람이 모여 있잖아. 밀렸어. 그러면 그때 못 깎은 게 그냥 내가 깎아버려. 매년 전에 10년도 넘었어요. 한 20년도 넘었을 거요. 그때 장사할 때. 그때 외출 나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왔다. 저렇게 어떻게 깎는데요? 잘 깎아.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할머니. 이렇게 애껴서 뭐던데 다 돈. 애기간디 지금 가면 없어. 알면서도 저래. 아 유떡기 험성도 조금 뭐 내 몸만 가춤성 유떡거려야지. 내 몸 망쳐감성 유떡견디. 나 젊어서 이뻤다고 한 게 지금은 미워도 괜찮아. 걱정 말아잉. 그래도 친견장모 이쁘다 이뻐야 좋다 우리. 아이고 나는 진긴 양말 미워해도 저 양반은 나 안 미워요. 내가 중간에 얹을게 나 미워 척해서 어떤 데 미워서 그냥 거기서 거꾸로지도 그냥 안 깎아서 나도 그렇게 미워 그렇게 안 물어봐. 아니 그런 게 그전에 지금은 그래도 아는데 아니 그래요. 머리 손질을 마친 할머니. 이번엔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외출에 나섰다. 오늘은 근처에 사는 큰언니 집을 찾았다. 계세요. 엉켜 있네 우리 성. 성이 집 항상 온다고 날 받고는 못 와서 못 왔어. 근데 가버렸거나 가 있을 때 논다고. 알았지? 몇 해 전 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다. 외로움이라도 느낄까 시간이 날 때면 언니 집을 찾는 할머니. 하지만 와서 듣는 소리는 늘 큰언니의 잔소리뿐이다. 안 컸어. 그늘진 게 찌르까냐. 그럼도 안 좋고. 많이 늙었어. 너무 힘들고 다니서. 나이 한낮에 긁고 다니지만 싫어진 게 아이고 죽겠어 이게 그냥. 안 댕길라도 나는 집이 있어도 그냥 죽겠다는 게. 어찌다 일이 안 끝나면 가네. 멍친 상태에서 이제 갔다 온다고. 다시 한번. 회지 모으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 동생이 고생하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리는 언니. 이뻤어.
주말에 그냥 줄줄 딸렸어. 우리 성도 그러고 나도 그랬어. 이뻤어. 근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하면 허리 굽었다고 뭐라고 하면 아이고 너 참 한심이야. 아이고 나도 이렇게 굽을지는 몰랐네. 젊어서 나도 고왔고 이뻤는데. 어렸을 적부터 영특한 아이로 소문이 났던 송현순 할머니. 전주여고까지 진학했지만 2학년 때 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5명의 아이도 얻었다. 꿈은 이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상자를 모으는 일은 해가 질 무렵 또다시 시작된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다. 요즘은 할머니를 돕는 사람들이 꽤 늘었다. 도와준 게 내가 한다고. 오다 지내가면 도와줘. 어떻게 이렇게 옷이 빈박수가 거리에 할머니가 보였다 하면 주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일을 돕는다. 힘이 나는 할머니. 거시기가 있어. 이쁜 아가씨도 도와주고. 야이씨. 옷 잘 입은 신사도 도와주고. 아 신사가 도와주면 미안해. 아유 옷 버려. 아씨한 존나 하지 마. 아 말면 되지라우. 아 기계가 빠는디 뭐 세탁기가 빠는디 뭐지. 아, 세탁기도 사람 아씨 손은 돼야요. 그럼 내가 돌리지라우. 그래요 우사 죽겠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하곤 있지만 마음과 다르게 몸을 움직일수록 힘에 부치는 할머니.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나 보다. 어떤 때는 이제 젤이고 어저께 비를 한나절래 맞은데 젤이 돼. 어떤 때는 아파 이런 거 붓고 싼 게. 몸이 아프지만 일을 멈출 수 없는 할머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남을 도우며 살고 싶은 게 할머니의 욕심이다. 이 양반이 없어서 이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여. 사내면 부자라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우리 면밀해서 일개불 하고 2명씩 똑 8월 주석 섣달 돌아오면 똑 40kg 두 가마에서 보내요. 이 양반 참 우산 양반이에요. 내 몸이 말을 듣는 한 안 아플 정도 이대로만 있으면 한다고. 더 아프면 못 오고. 많이 아파서 못 움직이면 못 오잖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고 싶다. 할머니는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10년 동안 거리를 누볐다.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이기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할머니. 비록 몸은 고되고 속모르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지금이 있어 할머니는 오늘도 행복하다.